에어컨 있고 오디오 있고 인테리어도 멋있게 다 잘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뒷좌석이 없습니다. 네, 뒷좌석은 안 끼워줘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포르쉐 911 GT3 신형이 나왔습니다. 모든 이들의 로망이죠. 요즘 같은 전기차 시대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포르쉐에 관심 없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백버튼 눌러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안 계시죠? 네,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르쉐 911, 그 중에서 GT3는 레이스카 매니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입니다. 출력은 GT2나 터보 S보다 더 강력하지 않죠. 맞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GT3여야지만 자연흡기 그리고 후륜구동이어서 아마추어 레이스에 나갈 수 있는 형식이 되니까요. 물론 포르쉐 911 GT3 레이싱카, 이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911 GT3가 마니아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걸 사서 바로 서킷에서 레이스를 뛰고 그리고 그대로 몰고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 911 GT3의 달라진 점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자인. 레이스카가 실수로 도로로 빠져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격하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911하고는 전혀 착각할 수 없을 정도죠. 완전히 다른, 정말 다른, 정말 거대한 그릴이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약간 튜닝카, 좀 잘못된 양카 튜닝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네, 그게 GT3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보닛에는 새로운 통풍구가 생겼어요. 기존에도 통풍구가 없던 건 아닌데 기존 GT3에서 보였던 구멍은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 건가 싶을 정도로 얇았어요. 근데 이게 거대하게 바뀌었네요. 이것도 사제 튜닝까지 바뀌었어. 어쨌든 공기가 전면으로 들어와서 위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다운포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외관입니다. 측면은 911 터보하고는 다르죠. 구멍이 없이 매끈합니다. 왜냐하면 GT3는 터보가 아니라 자연흡기니까요. 그래서 에어벤트가 없는 거죠. 자연흡기 너무 좋아요. 앞쪽은 20인치, 뒤쪽은 21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앞뒤 휠 사이즈가 다른 게 포르쉐 911의 특징이죠. 네 바퀴 모두 센터 로킹 휠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자동차 휠은 바퀴의 나사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거 하나만 풀면 톡 빠져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경주차에서 유래한 이 휠은 쉽게 바퀴를 교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실제로 카센터에서 해보면 카센터 주인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대. 너무 잘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게 레이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고생되실 거예요. 네, 거대한 리어윙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이거 포르쉐답지 않고 이건 진짜 사제윙 같이 보여요. 게다가 윙이 또 있어. 엔진 커버에도 클래식 911처럼 이렇게 덕테일로 스포일러가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뒷모습 전반적으로는 아주 예쁘네요. 제가 요즘 아주 싫어하는 신형 911 번호판 주변이, 그러니까 992 같은 경우는 이 번호판 주변이 이상하게 새까맣고, 그리고 번호판을 내렸잖아요. 너무 이상해. 그래서 신형 911의 뒷모습을 싫어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992가 그렇게 불만이었던 분들이 많았는지 이 번호판을 위로 올리고 그리고 옆을 이렇게 쭉 뻗었어요. 이게 좀 더 보수적이지만,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비율이 훨씬 좋죠. 네, 포르쉐 911의 새 디자인 보셨을 때 어떤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달라진 점 두 번째, 엔진입니다. 요즘 자동차들 대부분이 터보 엔진을 장착하죠. 소나타 1.6도 터보야. 제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터보고, 그리고 페라리 488 같은 퓨어 스포츠카도 터보예요. 포르쉐도 박스터 911 할 거 없이 지금 다 터보로 갔죠. 아쉬워요. 람보르기니처럼 자연흡기 다들 좋아하는데 그런 차는 왜 없는 건가요? 911 GT3 자연흡기여서 정말 반갑습니다. 야,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일단 이 차는 6기통 복서 엔진을 갖고 있고요. 6기통 박서 엔진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양쪽으로 실린더가 이렇게 RPM이 무려 9000rpm까지 올라갑니다. 9000rpm으로 GT3는 510마력을 내죠. 기존보다 10마력 더 오른 겁니다. 터보 S는 650마력인데 네, 여튼 우리는 자연흡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포르쉐는 앞으로 자연흡기를 끊이지 않고 계속 내놓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여쭤봤어요. 엔지니어링 사장에게 여쭤봤더니 자연흡기를 우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생산할 거야. GT3 있으니까. 나는 박스터를 좋아하는데 박스터를 좀 자연흡기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했더니 박스터도 자연흡기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박스터 4.0 GTS가 또 나왔죠. 자연흡기가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달라진 점 세 번째, 변속기입니다. 네, 수동 변속기 마니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존 GT3가 수동 변속기를 전부 없애고 다 PDK로 바꿔서 정말 아쉽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자동차라는 게, 특히 포르쉐라는 거, 이거 감성으로 타는 거잖아요. 아무리 PDK가 더 빠르다고 해도
아무리 훨씬 빠르다고 해도 자기 손으로 자동차의 기어를 이렇게 맞물리는 거, 요 느낌. 그리고 내 신체가 자동차가 잘 달리게 하는 이 주행의 일부가 되게 해서 더 잘 달리게 하는 거.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 차가 더 잘 달리는 거야. 이런 로망을 저버릴 순 없겠죠. 수동 변속기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7단 PDK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훨씬 빠르긴 하죠. 달라진 점 네 번째, 인테리어입니다. GT3는 트랙에 중점을 준 인테리어를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바이삭 패키지나 뭐 스파이더처럼 정말 문 열 때 끈으로 당겨서 열고 뭐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에어컨 있고 오디오 있고 인테리어도 멋있게 다 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변속기가 수동 변속기가 생겼어. 자동 변속기인데도. 자동 변속기 기어 레버를 이렇게 득득득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911이 원래 기어 셀렉터가 전자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득득득 아니고 아마 띠용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위로 올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수도 있지. 어쨌든 얘는 약간 이런 기어 셀렉터가 이게 스포티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동이라는 것도 좀 부끄러운 것 같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수동인 걸로 착각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네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스웨이드로 멋있게 꾸며지고요. 멋부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멋진 럭셔리카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뒷좌석이 없습니다. 네, 뒷좌석은 안 끼워줘요. 여기에 클럽 스포츠팩을 선택하면요, 롤케이지로 가득 채워지죠. 포르쉐는 앞쪽에 있는 배지를 컬러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유료예요. 헤드레스트에 여기 포르쉐 엠블럼 박는 거, 요것도 유료야. 주유구 캡을 알루미늄으로 할래, 이거 유료 옵션이에요. 다 유료 옵션인데 이 롤케이지, 이 클럽 스포츠팩은 무료입니다. 야, 이거 무료 옵션이 있어. 포르쉐가 사실 이 클럽 스포츠팩이 붙인 게 기본이고 떼는데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떼는 걸 무료로 해주는 거지. 일단 붙인 게 기본이다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붙이고 나면 엄청 단단해질 것 같고요. 옆에서 차를 들이받아도 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냥 생각만 그렇게 들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롤케이지 있는 거 이걸 달고서 그냥 바로 서킷에 나가서 레이스 출전하면 됩니다. 네, 달라진 점 다섯 번째, 무게입니다. 포르쉐 911이 무거운 건 아니지만 지금 가장 가벼운 911 카레라만 해도 일단 1500kg 정도 돼요. 그래도 GT3는 엔진도 훨씬 크고 레이스 서스펜션도 달리고 등등등 했는데 약간 훨씬 더 가볍습니다. 일단 카본 파이버를 둘렀어요. 보닛, 그리고 뒤쪽에 있는 엔진 커버, 그리고 리어 윙 모두 카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옵션으로 이 루프도 카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유리, 일반 911보다 조금 더 가벼운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해요. 후측면 그리고 뒤의 유리는 아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 그런 유리죠. 심지어 911 GT3 포르쉐 배지는 원래 스티커로 붙어 있는데 얘는 지금 스티커 아닌가 모르겠네요. 배터리도 경량 배터리를 쓰고요. 그리고 머플러도 경량화해서 거기서만 20kg를 더 뺐다고요. PCCB 카본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그러니까 디스크가 도는 게 이게 철이잖아. 되게 무거워요. 그 무거운 걸 계속 돌리고 세우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가볍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옵션 가격이 2천만원 정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넣어줍니다. 기존에도 그랬는데 기존보다도 직경이 좀 커지면서 무게는 조금 더 줄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께가 얇아졌나?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이전 GT3보다 조금 더 넓고 좀 더 길어졌죠. 그런데도 무게는 5kg 증가됐다고 해요. 만약에 포르쉐가 현대차였다면 이 정도면 야, 이건 실질적인 무게 감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수동 변속기 모델 같은 경우 1418kg, 일반적인 911에 비해서 어우 엄청 가볍네. 그냥 사람 한 3명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최소 2명. 달라진 점 여섯 번째, 에어로다이나믹입니다. 사실 다운포스를 강조하는 차는 서킷에서는 좋은데 일반 도로에선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운포스라는 게 다 공기 저항이니까 자동차를 위해서 눌러주잖아요. 그럼 연비도 나빠지고 그리고 가속력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용 911을 보면 윙이 안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고속에서 살짝 윙을 올려주는 정도, 이 정도만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911 GT3는 원래 서킷을 위한 차니까 이렇게 거대하고 괴상한 윙을 장착해 줍니다. 이런 형태를 스완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조목 같은 스트럿이라고 하는데 레이스카에서 온 디자인이에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은 다운포스를 조금 더 높여주고 그리고 저항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괴상하긴 해도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50% 더 높은 다운포스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레이스카 윙은 다 그렇습니다만 이 윙을 엔지니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앞부분이 더 낮춰지는 이런 퍼포먼스 모드로 세팅하게 되면 기존보다 무려
150%의 다운포스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포르쉐 보면 거꾸로 달리면 천장에 붙어서 갈 수 있는 포르쉐도 있었는데 그런 거 정도 되려나?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 그냥 150kg. 아, 뒤가 무거워지면 어차피 상관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무거우면 안 되지. 당연히 무거우면 안 되고, 그리고 고속에서는 그 무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떠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뜨는 걸 어쨌든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저희가 차차 이 영상을 만들어서 에어로다이내믹에 대해서, 다운포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 7번째, 서스펜션입니다. 원래 포르쉐는 서스펜션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하지 않기로 유명하죠. 왜냐면 포르쉐 911은 여러 레이스 팀에 막 공급하는, 정말 레이스 팀이라면 무조건 911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동차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프로페셔널 팀, 아마추어 팀이 다 이걸 이용해서 차에 레이스도 하고 엔지니어링도 하고 튜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이서, 엔지니어, 튜닝용품 제조사 다 여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외관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는데 서스펜션은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911 최초로 전면에 무려 WC-본 서스펜션을 썼어요. 서킷 전용으로 만든 진짜 911 GT3 레이싱카 있잖아요. 이거하고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존의 포르쉐 스포츠카들은 전부 맥퍼슨 스트럿을 썼거든요. 맥퍼슨 스트럿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저렴한 서스펜션 구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서스펜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BMW도 맥퍼슨이고 야 포르쉐도 맥퍼슨 쓰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도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아 참. 달라진 점 8번째, 랩타임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랩타임이죠. 뭐 이것저것 바뀐 거 다 필요 없어요. 랩타임만 잘 나오면 됩니다. 특히 뉘르부르크링 랩타임을 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뉘르부르크링에서 뉘르부르크링 24시 같은 그런 아마추어 레이스도 많이 펼쳐지고, 아마추어? 프로? 섞여서 달리는 그런 레이스도 많이 펼쳐지고, 정말 엄청나게 빠른 차들, 이런 차들이 막 랩타임을 재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빠른 차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차들은 무려 7분 초반을 달리게 됩니다. 기존의 911 GT3 7분 12초로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국 회사 니오 EP9 7분 5초로 포르쉐 911 GT3보다 빠르다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포르쉐 911 GT3 6분 59초 927 이런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6분대에 들어가는 최초의 GT3라고 할 수 있죠. 와, 대단하네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이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달렸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비공식 레이스 기록을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차 가격은 17만 불부터라고 하는데요. 대략 2억 원 남짓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저도 GT3를 구입해서 서킷에서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4초. 야, 요거 조금 약하게 느껴지네. 이젠 3.4초가 약하게 느껴져. 모델 3 퍼포먼스하고 똑같잖아. 코너 지금 코너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모델 3가 낫다는 생각이. GT3 옵션이 뭐 이렇게 많아. GT3 옵션이 왜 이렇게 많아. 오디오, 야 보스 사운드 시스템, 야 예전에 우리가 알던 GT3는 아니구나. 이제 GT3가 되게 럭셔리한 그런 걸로 튜닝이 되네요. 이렇게 GT3 RS 아니니까 어차피. 뒤편의 리어 디퓨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데요. 디퓨저가 그냥 단순하게 멋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다운포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디퓨저의 다운포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억 8천, 와씨 엄청나게 비싸네. 이게 역시 옵션 하면 역시 포르쉐구나. 이게 옵션질에서는 포르쉐를 능가할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